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미군 순항미사일 요격 300kW급 레이저빔 배치 중,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외신들은 로키드 마틴이 미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서 300kW급 레이저빔을 개발해서 납품을 끝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300kW급 레이저빔은 순항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레이저빔 무기 하면은 사실 전문가들 아니면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냥 레이저를 쏴서 적의 공중무기 체계를 파괴하는구나,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전자레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가 1kW급입니다. 작은 드론을 떨어뜨리려면 20kW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규모가 있는 무인 공격기나 대전차 미사일 같은 거를 떨어뜨리려면 100kW급은 돼야 됩니다. 어제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레이돔 C가 100kW급입니다. 미 육군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장착된 레이저가 30kW급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비쌉니다. 아직은 대량 배치 양산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레이저빔 개발은 초기 단계입니다. 그런데도 KF-21에다가 레이저 무기를 장착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순항 미사일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정도 레이저 빔은 썸네일에 보시는 것처럼 큰 트럭에 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KF-21에 저런 장비가 다 들어가겠습니까? 정말 거짓말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그런데다 박수를 치는 사람들은 이런 현실을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스라엘에 레이돔 C가 실전 배치를 하는 최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미군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함정에서 레이저빔을 장착해서 요격을 하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게 60kW, 그러니까 300kW급 레이저빔이라는 거는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제는 조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레이저빔을 개발해서 배치하려고 하는 목적이 이걸로 전쟁의 승패를 가르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수준을 비교를 한다면은 최근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방사 유도탄과 유도 로켓을 공급을 했는데 그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대방사 유도탄은 옛날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가 레이더를 딱 끄면은 대방사 유도탄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군은 레이더를 꺼도 끝까지 쫓아가서 파괴하는 그런 신형 대방사 유도탄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구형 대방사 유도탄에 의해서 러시아군이 초토화가 됐는데, 신형 대방사 유도탄으로 공격을 해야 되면은 그냥 작전 지도에서 러시아 군대는 다 지워지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현대전은 바로 미사일이 주 공격 수단이 됩니다. 무인 공격기들도 무인 공격기로 직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인 공격기에다가 다 대지 미사일을 장착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은 거기다가 공대지 공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미사일 가격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바로 이 레이저빔 무기체계로 그러니까 적국의 미사일들을 다 녹여버려서 적국 군대의 경제력을 마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적의 레이더 생산 기지를 공격을 해서 원천적으로 레이더 생산을 봉쇄를 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완전히 적군은 재래식 군대가 되는 겁니다. 미국이 노리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전략입니다. 로키드 마틴이 레이저빔을 연구한 경력이 40년입니다. 미국의 업체들이 대부분 그런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극초음속 요격 레이저빔을 미 육군이 요청만 하면 지금이라도 납품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완전 재래식 군대를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던 겁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빨라봐야 마하 8 정도입니다. 그런데 레이저빔은 광속입니다. 광속.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방어 무기보다는 공격 무기를 지금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레이저 무기에 역점을 두는 이유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경제적으로 파탄을 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유도탄은 아무리 싸도 몇 천만 원입니다. 비싼 거는 몇십억 합니다. 그런데 레이저는 비싸봐야 몇천 원입니다. 그리고 전기만 있으면은 무한정 사격이 가능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파탄을 내놓은 군대는 대항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현재 중국도 열을 내고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이하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150kW하고 300kW하고 뭐 2배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 단계를 넘는 과정이 제트 엔진 개발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앞으로 미래의 전쟁은 탱크나 장갑차,
경공격기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인기들과 레이저 무기 그리고 첨단 통신 수단 이런 거를 결집하는 소프트웨어 이런 걸로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전쟁을 수행해서 적의 군대를 파탄을 내버리는 겁니다. 어제도 코페스TV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필리핀 공군의 FA-52 부품이 없어서 12대 중에서 3대만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짓말로 국가를 경영하거나 전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